어쨌든 정혜성 위원장이 3개월 동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혜성 위원장이 했던 인터뷰를 보면 뭐 오늘 카사스도 결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본인도 힘들다,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시마 씨와 카사스 2명 중에 1명은 당연히 선임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이 두 감독들을 협상에서 놓쳤죠. 제시마 씨는 돈이었을 거고 카사스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 감독을 모두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3순위, 4순위 귀네슈라던가 다른 감독들은 아예 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귀네슈 감독 쪽에서는 아예 구체적인 제안조차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9월 A매치 때 지금 정혜성 위원장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9월 A매치 때 기다려보면 유럽이 시즌이 끝나고 지원자 풀이 넓어질 것이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유로 끝나고 코파 아메리카도 있죠.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대회가 끝나면 감독의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니까 넓은 관점에서 감독을 선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혜성 위원장과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 이 말을 믿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정혜성 위원장이 이끄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선임한다. 시간을 3개월 더 줬을 때 과연 이 3개월 동안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유로에 참가하는 여러 국가들의 감독들의 연봉을 보면요, 비교적 낮은 금액의 돈을 받는 감독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곳이냐, 헝가리 대표팀이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유로에서도 이제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팀인데 헝가리 대표팀의 로시 감독 30만 유로가 연봉입니다. 근데 30만 유로가 이제 하나로 따지면 4억 정도거든요. 헝가리 대표팀의 로시 감독이라던가 체코의 뭐 하색 더 연봉이 적죠. 루마니아의 감독, 그리고 조지아 싸뇰 감독은 뭐 선수 때도 유명했으니까 이런 감독들이 이제 체코, 루마니아, 조지아, 헝가리 이쪽으로 가면 연봉 싸움이 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물론 저런 감독들도 데려온다면 유로에서 또 잘한다면 데려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감독들이 과연 우리가 이번에 협상도 하지 않았던 르나르나 귀네슈보다 위에 있는 감독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9월 달에 만약에 헝가리의 로시 감독을 데려옵니다. 이랬을 때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귀네슈랑 르나르가 어쨌든 우리의 이제 기준 같은 게 돼버렸죠. 르나르 감독은 아예 우리가 감독 선임을 안 할 거니까 만나고 오지도 않았고, 귀네슈 같은 경우는 만나고 왔고, 심지어 감독 목록에 올려놨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말하기로는 귀네슈 같은 감독들은 3순위, 4순위 감독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시마 씨나 카사스 이 감독들하고 협상할 때 귀네슈 감독이라는 이제 후보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네한테만 매달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협상 카드로 목록에 올려놨던 거지, 귀네슈 감독은 애초에 선임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네슈도 마찬가지고 르나르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아예 선임조차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 감독들보다는 좋은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로에서 이제 연봉 이제 순위표 이런 걸 보면 로시 감독이라던가 하색, 싸놀 이런 감독들이 르나르나 귀네슈보다는 이뤄놓은 것도 적고 이제 아무래도 능력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9월 달에 뭐 유로가 끝나고 나서 이 감독들을 선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좋은 선임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런 감독들도 유로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몸값이 올라요. 당연히. 특히나 헝가리 대표팀 같은 저런 팀이 이번 유로에 복병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헝가리 대표팀이 잘하면 로시 감독의 일단 연봉도 오르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만 노리지가 않죠. 정혜성 위원장은 이제 유럽 시즌이 끝나니까 이제 감독들의 풀도 넓어지지 않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번엔 제시마치, 카사스 이런 감독들과 협상을 할 때 느낀 건 뭐냐면 이런 감독들이 우리를 원해요. 우리 감독으로 관심을 보여요. 그런데 이 감독들이 우리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한국 대표팀 감독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진 않아요. 제시마치도 캐나다와 한국 비교하면서 있었고, 카사스 감독도 이라크와 한국 비교하면서 있었고,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진 거거든요. 정혜성 위원장이. 그러니까 과연 9월 달에 뭐 유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난 감독, 코파 아메리카에서 계약 기간이 끝난 감독, 좋은 감독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국으로 오세요
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건 또 아니에요. 협상이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협상. 근데 이번에 보여준 협상 능력을 봤을 때 과연 그런 협상 대결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이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8월이 되면 7월이 되면 감독의 풀이 넓어질 수 있겠지만 감독의 풀이 넓어진다면 정혜성 위원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정혜성 위원장을 또 3개월 맡겨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제시마치가 될 줄 알았다. 당연히 카사스가 될 줄 알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제시마치도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카사스도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감독들은 이미 다 협상을 하지도 않고 협상이 될 수 있는 감독들도 아니었고 딱 2명만 가지고 당연히 될 줄 알았다. 얼마나 이 멘트가 이 정혜성 위원장의 이 감독 선임 능력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정혜성 위원장이 지금 다시 제로로 간다 라는 건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못한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협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유럽 축구에 대한 협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3개월을 맡는 게 정혜성 위원장이 3개월을 더 맡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아무리 감독의 풀이 넓어져 봐야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협상 능력이 없다면 감독을 데려오기가 힘드니까요. 또 두 번째는 정혜성 위원장만이 문제냐? 우리 축구협회에도 문제인 거죠. 정혜성 위원장도 보니까 힘들다. 나도 힘들다.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축구협회의 정관을 보면 협상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면접만 보는 사람입니다. 정혜성 위원장도 불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뭐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나고만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축구협회가 아무리 3개월을 더 준다 한들 그럼 또 똑같은 거잖아요. 정혜성 위원장이 협상 능력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러 가서 연봉이나 이런 얘기는 못하고 와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축구협회에서 그 정혜성 위원장이 만나고 온 사람들을 보고 연락을 해서 이제 연봉 협상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근데 연봉이 안 맞아. 그러면 탈락. 이게 제시마치였잖아요.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프로세스라서 이럴 거면 정혜성 위원장 말고 더 협상 능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조금 더 권한을 줘서 연봉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하고 올 수 있는 권한도 좀 주고 그게 돼야지 그냥 지금 3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또다시 똑같이 3개월 동안 또 감독을 똑같은 프로세스와 똑같은 사람으로 찾는다 라고 하면 과연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르나르와 기네슈 이 감독보다 낮은 급의 감독을 데려오면 안 되는 상황에 본인들이 이미 그 함정에 빠져서 르나르랑 기네슈를 무시한 거잖아요. 아예 이거니까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이러한 기네슈나 르나르가 심지어 관심을 보였는데 우리는 하기 싫다. 너네를 선임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벽을 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독들보다는 좋은 감독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함정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연봉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기네슈나 르나르보다 좋은 감독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느냐? 매우 어렵거든요. 이 미션은. 특히나 기네슈 같은 경우는 연봉이 안 맞지만 연봉을 맞춰주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축구대표팀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그 정도 급의 감독을 데려오려면 감독이 연봉을 좀 낮추고 우리 감독으로 오기 위한 의욕이 넘치고 사단도 다 데려오지 못하고 사단도 몇 명 안 데려오고 그게 돼야 이제 올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우리 대표팀으로 오고 싶어하는 감독들을 다 제껴놓고 새로운 감독을 찾는다고 한들 과연 이런 좋은 감독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 축구협회가 이 문제를 풀어서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까 한다면 9월 달에도 사실은 기대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뭐 정혜성 위원장은 힘들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분명히 권한이 없으니까 또다시 3개월을 정혜성 위원장을 믿고 맡기느냐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협상에 대한 전문가로 3개월을 새롭게 감독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협상력도 늘어나고 더 좋은 감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더 이상 정혜성 위원장을 믿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축구협회의 감독을 선임하는 구조, 감독을 선임하는 권한 위원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축구협회가 해결을 해야 뭐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가 있지. 이렇게 그냥 또 임시 감독하고 다시 처음부터 감독 찾는다라고 하면 또 똑같이 여러 감독 이름만 계속 나오다가 협상 실패.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감독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급하니까 감독과의 협상에서 의리되면서 능력이 부족한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축구협회가. 기본적으로는 축구협회와 정혜성 위원장을 이번 3개월 동안 행적을 봤을 때 감독 선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